시점이냐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올해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올해는, 드는 게 네. 우선 전고점 하면 9,300 정도가 전고점일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 내내 사줬던 건 개인이었거든요. 네.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훼손이 상당히 커진 것 같고 지금 이제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7천, 8천, 9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제부터는 본전 회수하는 차원에서 오를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쉽게 주가가 9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특히나 저희가 경험했던 또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도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또 올라가서 7천, 8천, 9천이 되면 외국인들은 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계적 매도가 나올 때 상반기에는 개인이 받아줬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그 기계적 매도에 개인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거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현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트리거적인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저도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우리가 수급도 많이 꼬였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계속적으로 네네.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1차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수급적인 완화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저는 코스닥 쪽으로 또 자금이 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순환매정의 성격을 띠면서 자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좀 다 같이 번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코스피 시장만 이렇게 예전처럼 독주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살짝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 장세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가는 시장이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비중이 차면 외국인들은 또 매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저도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시기까지 얼마나 회복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2분기를 넘어서서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 뭔가 시장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는 좀 현실적으로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재현 대표님도 연고점 돌파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수급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저도 수급 때문에 8천 넘으면 또 외국인 연기금 팔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개인이 전 돈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올해 많이 샀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샀던 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하신 거죠. 뭔가 기대감. 근데 결국에 그 기대감을 다시 만드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 요게 지금 너무 소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반기에 그런 모습들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번 또 개인 투자분들은 저는 또 복귀할 거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미국 연준이 좀 금리 인상하는 거 이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뭐 말들은 많은데 근데 유가 떨어지면 또 쏙 들어갈 거거든요. 유가 오르면 또 그러니까 요거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참 또 하다가 요새 갑자기 또 약간 탁구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도망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중간 선거가. 이런 걸 본다면 올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만 저는 맞는다면 개인들은 또 언제든지 저는 또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거로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간다 이거보다도 이런 조건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만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가능은 하지 않겠냐. 근데 참 뭐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 보여서 저도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주식시장 안 좋지만 이제 내일부터 SK하이닉스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들이 줄줄이 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텐데 부장님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이미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 64조 수준인데 그 정도에 비트한다라면 저는 뭐 시장에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3전 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기회가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었고 네.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세 번째는 릴레이팅 이렇게였었는데 네. 이제 실적 모멘텀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반영됐다. 요즘 이제 고점론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의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실적 증가율의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9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되면 더 꺾이고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점론에 있어서 증가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이 첫 번째 화살은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그 설명회 있는데 거기서 발표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언젠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전에는 아마 발표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뭐 배당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아 준다라면 그 다음 이제 삼전 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지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네네. 그 높게 잡아놓은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릴레이팅이었거든요. PER 10배 간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맞아요. 지금 5배도 안 됩니다. 근데 10배 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랑 비슷하게 갈 네. 거다라는 관점에서 10배 간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우선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면은 그 마지막 총알 릴레이팅이라는 그 마지막 화살이 언젠가는 반영이 된다라면 삼전 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컨터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마지막 화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북돋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좀 증가율이 좀 고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건 주주 환원 단기적으로 좀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이제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이다라는 논쟁이 심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PER 한 10배까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또 낙관론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재평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그 LTA 장기 네. 공급 계약 이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두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그 이재용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좀 이런 얘기들을 마이크론처럼 좀 긍정적으로 해준다면 시장은 조금 그래도 한번 이제 사이클이 옅어지니까 한번 재평가 한번 해볼까?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좀 보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 LTA 관련돼서는 일단 계약별로 조건도 또 따로 있고 지금 선지급금 이야기도 한 20% 전후로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LTA 부분보다 이제 혹시라도 지분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중간중간 나왔던 부분인데 뭐 구글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오픈 AI의 투자 제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증서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분을 투자할게 대신에 그 칩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기서 댕든 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투자 관계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LTA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이유는 뭔가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분, 파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와 관련돼서도 언제든지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좀 포인트로 지분 투자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원했던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제 내일
하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늘만 딱 봤을 때는 어쨌든 당장의 어떤 이제 이런 불확실성, 네. 이 소음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내일 일단 실적은 지금 나오는 추정치를 보면 하이닉스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나오기 전에 좀 꺾이면 보통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뭐 장기 공급 계약이나 지분 투자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뭐 줄이면 어떡하나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뭐 아마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뭐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SK하이닉스도 예전에 광노정 사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지금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를 예전보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은 거예요. 시장이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반응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언론 인터뷰한 걸 한번 봤어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구글의 지분 투자도 자기가 주도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나 이런 거를 사실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설비 투자하거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철도만 까는 거랑 똑같다. 디지털 철도망을 미리 깔아놓고 AI 시대를 이 빅테크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 이 기업들 중에 이제 본인은 구글 투자했으니까 구글은 성공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려면 우리는 구글이 그런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이 금을 캔다고 치면 우리는 옆에서 곡괭이 파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구글의 그런 어떤 워런 버핏의 그런 입장 거기서 우리 투자들이 좀 봐야 될 거는 너무 좁은 오늘 주가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선 상당한 저도 장기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지수도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위축되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큰 흐름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 드리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는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확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한 가지 모니터링 포인트 추가하자면 그 파운드리 쪽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나고